아드리앙은 새벽부터 의문의 여성과 함께 산책을 합니다. 마리네뜨는 자신의 집에서 알리아와 함께 아드리앙을 염탐하는 중이죠. 알리아는 이것에 대해 지적하지만 마리네뜨는 아드리앙이 옆에 있는 의문의 여성과 무슨 관계인지 알고 싶었습니다. 의문의 여성의 이름은 서블라임. 마리네뜨는 서블라임과 친구가 되어 그녀가 어떤 사람인지 알고 싶었죠. 서블라임은 부모님의 이혼 후 파리에 오게 되었고 순식간에 친구들과 친해지게 되었습니다. 또한 그녀는 달리기에 재능이 있어 세계 선수권 대회를 준비하려고 아드리앙과 산책을 하던 것이었죠. 이에 질투를 느낀 마리네뜨는 결국 서블라임에게 접근합니다. 마리네뜨는 여러 상황에서 서블라임과 친구가 되려고 했지만 계속하여 실패합니다. 이후 서블라임은 마리네뜨가 자신을 따라 다닌다는 걸 눈치채고 아드리앙에게 내 여친이냐고 물어봅니다. 아드리앙도 서블라임이 말을 듣고 마리네뜨인 것 같다고 하죠. 아드리앙은 서블라임에게 마리네뜨가 서블라임이 친구가 되고 싶어 하는 것 같다고 합니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걸 꿈에도 모르고 마리네뜨는 망상에 빠지죠. 안타깝게도 사실 서블라임은 어떠한 장애를 가지고 있었고 오랫동안 바지로 가려 몰래 의족을 착용하여 다녔습니다. 마리네뜨는 이 사실을 모른 채 서블라임과 친구가 된다는 목적으로 그녀를 따라다닙니다. 키키는 마리네뜨를 계속하여 설득하고 막아보려고 했지만 결국 마리네뜨는 그녀를 따라 화장실로 들어갔고 칸에 몰래 들어갑니다. 서블라임은 자신에게 달려있는 책임에 순간 긴장했지만 거울을 보고 심호흡을 하고 두려움을 극복하는데 성공한 후 밖으로 나갑니다. 하지만 극복하는데 한 말을 마리네뜨는 자신에게 하는 줄 오해했고 서블라임의 말을 듣고 겁에 질립니다. 마리네뜨는 서블라임이 자신을 질투한다고 생각했고 서블라임이 다시 자신에게 오는 걸 느껴 급하게 검은 나비에게 지배당한 척합니다. 서블라임은 마리네뜨와 얘기하고 싶었지만 경기가 코앞이었기에 마리네뜨를 무시하고 경기장으로 가죠. 마리네뜨는 결국 자신이 지배당했다는 걸 어필하기 위해 레이디버그가 됩니다. 하지만 타이밍이 어긋나 서블라임이 넘어져 그녀의 의족이 부서지게 되었고 레이디버그도 미안해합니다. 하지만 서블라임은 이전에 있었던 상황을 설명했고 그녀는 이대로면 앞으로 몇 달 동안 움직일 수 없었습니다. 서블라임의 엄마인 캐롤린은 서블라임보다 밥노스와의 거래를 중요시 여겼고 밥노스가 화를 내며 거래를 중단하자 검은 나비에게 지배당하게 됩니다. 크리살리스는 그녀를 설득했고 그녀는 결국 서블리메이션이 됩니다. 서블리메이션은 금메달을 휘둘러 투사체를 날려 사람들의 모든 두려움을 극복할 수 있게 했고 레이디버그가 서블리메이션을 막아보려 했지만 역으로 제압당합니다. 결국 블랙캣이 나타나 서블리메이션의 목적인 밥노스를 구하고 밥노스를 쓰레기장에 놔두죠. 이번에도 마찬가지로 크리살리스는 레벅과 블랙캣의 미라클 스톤을 가져와 오라고 했고 레이디버그는 행운의 부적을 쓰지만 어디다 사용하는지 알지 못합니다. 결국 레이디버그와 블랙캣은 서블리메이션의 투사체를 맞았지만 영웅이기에 그들은 이미 완벽한 사람이었습니다. 투사체의 효과가 없는 서블리메이션은 점점 지기 시작했고 그 순간 크리살리스가 안티검은 나비를 블랙캣에게 날려 블랙캣의 능력을 봉인합니다. 하지만 서블리메이션도 크리살리스의 공격에 당황했고 그 순간 레이디버그가 그녀의 잠식된 물건을 파괴하죠. 결국 악당을 물리치긴 했지만 행운의 부적이 왜 거울인지 알 수 없었고 레이디버그는 행운의 부적을 잠시 보더니 깨닫습니다. 본인이 이번 일의 시작이었다는 것을요. 레이디버그는 행운의 부적을 이용해 서블라임이 의족을 고쳐주고 캐롤린은 밥노스와 다른 최고의 스폰서를 찾아 나서죠. 마리네뜨는 변신을 풀고 서블라임에게가 오늘 있었던 모든 일들을 사과합니다. 이후 드디어 그들은 친구가 되는데 성공하죠. 캐롤린은 최고의 후원자로 치루기와 만나는데 과연 치루기는 어떤 일을 꾸미고 있을까요? 클로이는 런던으로 간 후 행복한 날들을 보내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녀의 부하였던 사브리나는 그렇지 않았죠. 그녀는 클로이가 떠난 후 학교에서 계속 혼자 지냈고 클로이를 잊고 영웅으로 남들을 도와주려고 했지만 변하는 건 없었습니다. 그녀는 결국 쓸쓸하게 혼자 등교를 합니다. 한편 마리네뜨는 흥미로운 계획을 짭니다. 포텐별이 목성과 겹쳤을 때 행운을 주는데 그게 바로 오늘이었습니다. 마리네뜨는 이날을 위해 아드리앙과 키스를 정확히 99번 했고 오늘 밤 아드리앙을 자신의 집에 초대해
100번째 키스를 해 아드리안과의 연애를 지속할 거라고 합니다. 또한 뷰스티의 선생님께 부탁해 파리 시장의 권한으로 불꽃 놀이를 허락합니다. 하지만 오늘 밤에는 마리네트의 집에서 파자마 파티가 있을 예정이었는데 마리네트의 친구들이 떠드는 사이 조이는 사브리나를 쳐다봅니다. 그 사이 마리네트가 왔고 마리네트는 이제야 친구들과의 파자마 파티 약속을 기억해냅니다. 알리아를 포함한 마리네트의 친구들이 가던 중 조이는 사브리나를 보고 사브리나에게 다가갑니다. 마리네트는 아드리앙에게 100번째 키스와 파자마 파티를 동시에 하면 된다고 했지만 아드리앙은 가지 않겠다고 말합니다. 한편 조이는 사브리나와 대화하며 그녀를 위로해주고 파자마 파티에 초대해주겠다고 합니다. 아드리앙은 마리네트가 본인에게만 시간을 집중하지 않았으면 했고 결국 그들은 다음에 만나기로 약속합니다. 그 시각 조이는 친구들한테 파자마 파티에 한 명 더 초대해도 되는지 물었고 그들은 누구든지 상관없다고 합니다. 하지만 클로이와 같이 자신들을 괴롭힌 사브리나가 추가되는 건 원하지 않아 보였죠. 결국 그 답은 마리네트에게 물어보기로 바뀝니다. 조이가 마리네트를 찾아가려던 중 마리네트가 왔고 소통의 문제로 마리네트는 사브리나가 온다는 걸 모르고 여전히 아드리앙을 초대하려고 합니다. 그것도 모르고 조이는 사브리나에게 파자마 파티에 초대되었다고 말했고 사브리나는 기뻐합니다. 마리네트는 아드리앙을 초대하기 위해 37가지의 방법을 썼지만 아드리앙은 여전히 가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사브리나는 파자마 파티에 간다는 걸 아빠한테 말하고 아빠인 로저도 이에 기뻐합니다. 시간이 지나자 누군가 마리네트 집에 초인종을 눌렀고 마리네트는 아드리앙인 줄 알고 신나게 달려가지만 다름 아닌 사브리나였습니다. 마리네트는 아드리앙이 아닌 걸 확인하고 사브리나를 초대하지 않았다는 걸 밝히며 상처받은 사브리나는 마리네트의 집에서 나오는데 마리네트는 친구들과 대화해 모든 오해를 풀었고 결국 초인종을 누른 게 사브리나인 걸 알아채고 달려갑니다. 그 시각 사브리나는 검은 나비에 지배당할 뻔하지만 본인이 당한 것처럼 크리살리스를 초대만 하고 내쫓습니다. 결국 검은 나비는 딸이 혼자인 걸 깨달은 로저에게 가죠. 로저는 크리살리스의 속임에 넘어가 데디캅으로 변해 파리를 위험에 빠뜨립니다. 마리네트는 레이디버그로 변신해 사브리나를 구합니다. 아스트로켓이 데디캅을 막는 사이 레이디버그는 사브리나에게 미스 하운드로 변신하라고 하지만 사브리나는 미라클 스톤을 포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사브리나는 클로이와 달리 반성하는 태도를 보인다는 점에서 사브리나를 좋게 보고 그녀를 위로해 결국 미스 하운드로 변신합니다. 한편 아스트로켓은 또 한 번 크리살리스로 인해 능력을 봉인당하고 결국 코스모버그, 미스 하운드, 페가수스, 블랙캣이 힘을 합쳐 검은 나비를 잡는 데 성공합니다. 또다시 패배한 라일라는 변신을 풀고 누르를 움직이게 못하게 한 후 무언가를 적기 시작합니다. 한편 사브리나는 친구들에게 사과하면서 마리네트에게 다시 파자마 파티 초대를 받아 그들과 친구가 됩니다. 며칠 후 사브리나는 새로운 헤어스타일을 친구들에게 보여주고 마침내 마리네트와 아드리앙은 100번째 키스를 합니다. 또한 마리네트는 모임이나 불꽃놀이는 필요 없다는 걸 알게 되죠. 손을 씻고 나온 조이 앞에 기다리는 새 캐릭터. 그의 이름은 레이. 조이의 진짜 정체를 알고 있다는데 조이는 동영상을 급하게 지우지만 그에겐 아직 여러 동영상이 남아 있습니다. 과연 조이의 진짜 정체는 뭐고 레이는 앞으로 어떤 나쁜 짓을 할까요?